안녕하세요, 허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난 3월 6일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에 허가가 나서 보석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나 부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1심에서 15년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허가가 된, 왜 허가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석의 조건은 형사소송법 제95조와 96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95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법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열거된 조건들 중에 충족될 만한 것이 있다면 보석이 허가가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15년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일단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가 안 돼야 되고, 그리고 보석이 허가가 될 시에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허가가 됐을까요? 그거는 이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하여 보석이 허가가 된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는 필요적 보석이라는 조건이고요. 형사소송법 제96조에는 임의적 보석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형사소송법 제96조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여기서 94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94조도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94조는 그렇게 중요한 조항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6일 날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이 허가가 돼서 석방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법원의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 풀려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결정이, 법원의 결정이 양승태 사건으로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한창 떨어진 이때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제 석방이 되면서, 물론 보석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뿔이 나셨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항소심에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구속영장의 만기일이 4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6일로부터 이제 43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2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 재판부에서 받아준 게 10대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증인들을 모두 심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 8일 날 상소심 선고를 한다 하여도 물리적으로 증인들을 심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 기일이 4월 8일 이후로 미뤄진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의 접촉을 제한을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주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증인을 많이 신청을 해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있는 만기일까지 질질 끌어보려고 했던 그 이명박 측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맞아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저는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최선은 아니고 차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자택구금 정도로의 보석이 허가가 되었다는 것, 이 정도면 그래도 차선의 방어 정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전 재판부와 현재 재판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소심이 만료되는 시기,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냐면 그 재판부 인선이 있어가지고 재판부가 바뀌는 시기였어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와 이 전 재판부가 이제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래가지고 이전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거를 10대 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4월 8일까지 이 증인 심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상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만든 거는 이 전 재판부인 거죠. 여러분들도 뭔가 이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그 보석이 꽤나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까다로운 게 아니고 뭐 대포폰을 쓴다거나 사람을 시켜서 그 지인과 접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계속해서 24시간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씨가 계속해서 보고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냥 거의 불구속 상태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재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나쁜 놈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저는 이 나쁜 놈이 벌을 받을 때까지 쭉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이슈 연구소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